그럼 이 시간에는 C단계의 풍차 로봇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풍차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C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로봇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센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봇에 3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센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휴대폰에도 형광등에도 또한 TV 리모컨에도 로봇 청소기에도 자동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곳곳에 센서가 사용되고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물체들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광등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거나 TV 리모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TV가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채널로 바뀌거나 음량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건 역시 센서가 어떤 특정한 빛이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수신받아서 그것들대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요즘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처럼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기도 하고 밖의 밝기에 따라서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기도 하는, 또한 내가 누르는 버튼을 유리를 눌렀을 뿐인데 그 누르는 버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역할들 또한 센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센서가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센서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촉감에 해당하는 만지면 느껴지는 것처럼 압력을 느끼는 센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압력 센서라고 하고요. 우리의 눈처럼 어떤 것들을 보거나 빛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적외선 센서나 칼라 센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가시광선 중에 있는 적외선을 그 양을 판단해서 검정색과 흰색을 구분하거나 물체가 앞에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칼라 센서를 통해서는 주위에 있는 가시광선의 양을 통해서 무슨 색깔인지도 판단할 수 있죠. 그건 역시 우리 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과 귀와 같은 소리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로봇도 소리에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가 눈, 코, 입이 없이 감각기관이 없이 생활할 때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물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 역시 이런 센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움직이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런 센서들이 다양하고 많이 존재할수록 더 민감하고 정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 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로봇의 중요한 요소인 센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풍차 로봇에 대해서도 이 시간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차 로봇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기어의 특징 중에 살펴볼 것은 기어의 크기를, 두 개의 크기가 다른 기어를 이용해서 힘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준비한 큰 기어와 작은 기어, 그쵸? 피니언 기어와 평기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다른 기어를 서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힘과 속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제 손에 있는 것처럼 작은 기어에 모터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어때요? 이 큰 기어가 많이 돌아가게 되나요? 아니면 적게 돌아가게 되나요? 내가 한 바퀴 돌리면 적게 돌아가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세 바퀴 돌리면 세 바퀴 돌리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한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즉 내가 이걸 세 바퀴 돌릴 동안 얘는 한 바퀴밖에 운동할 수 없으니 내가 세 번 돌아가는 속도가 얘는 한 번 돌아가는 속도가 되겠죠. 즉 여기다 모터를 달고 여기다 바퀴를 달면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곳에다 모터를 달고 이곳에다 바퀴를 달게 되면 내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작은 기어는 얼마나 돌아가요? 세 바퀴를 돌아가겠죠. 즉 내가 모터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 바퀴는 세 바퀴 돌아가니 모터의 속도보다 3배 빠른 애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큰 곳에다가 모터를 달고 작은 곳을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속도가 빠를 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맞아요. 힘이 반대로 속도가 늘어나면 힘이 반대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속도가
내가 여기 있는 힘을 한 바퀴 돌아가는 힘을 얘는 세 바퀴 돌아가면서 다 사용한 거예요. 속도가 3번 빨라졌지만 힘은 반대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나 자전거를 사용할 때 언덕길을 이용하거나 내리막길을 이용할 때 기어를 변속하게 되는 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느린 속도지만 작은 곳에서 큰 곳을 감속 장치를 이용하여서 돌리게 되게 되면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막 오를 때 훨씬 편리하겠죠. 반대로 가속 장치, 큰 기어에 모터를 달고 작은 기어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게 되는 가속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내리막길이나 평지에서 내가 힘을 적게 들이고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감속 장치, 즉 천천히 돌아가긴 하지만 힘이 센 감속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풍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풍차 로봇의 부품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풍차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풍차 로봇에서 쓰이는 센서는 접촉 센서죠. 접촉 센서와 LED 준비하시고 DC 모터 하나 준비하시고 나머지 프레임과 평판을 이용해서 풍차 로봇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풍차 로봇의 첫 번째 단계 DC 모터와 바닥을 연결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랜지판에 앵글을 끼워준 상태에서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앵글을 끼워준 상태에서 DC 모터를 연결할 거고요. 이게 기본 바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바닥 위에 우리가 이번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선생님 이거는 먼저 연결해 왔고 앞에 부분을 나중에 지금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립 파이브를 이용해서 5번 스트립 이용해서 자, 이것과 볼트를 이용해서 볼트와 너트 이용해서 같이 또 조여주시고요.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꽉 조여주시고, 자, 여기가 뭘 할 거냐면 나중에 축을 위치를 고정시킬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플랜지파와 같은 위치에 또 스트립 파이브를 같이 연결해서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해주고 다른 쪽도 위치를 잡아서 다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기둥 모양이 다 만들어졌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평판에 연결할 텐데요. 거기 나와 있는 메모처럼 어때요? 평판을 계속 앵글 3자를 바깥으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고정을 해줘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양쪽 두 군데와 반대쪽도 두 군데 똑같이 고정해주는 방법으로 고정해 줄게요. 자, 먼저 한쪽부터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로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모터가 닿거나 걸리지 않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부분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돌아서 돌리게끔 조용히 해주시고 반대쪽도 조율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4개를 이렇게 다 조여주게 되면 자, 이제 풍차의 형태가 틀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터에다가 폴리를 연결해서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뭐를끼라고 써 있어요? 와셔를 5개를 넣어주라고 써 있어요. 와셔를 5개 넣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위치가 나중에 벨트를 이용해서 맞춰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간격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와셔를 사용하는 겁니다. 와셔는 우리가 간격을 조정하거나 마찰력을 줄여서 부드럽게 움직일 때 많이 쓰죠. 오늘은 와셔를 많이 쓰게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5개를 넣어준 상태에서 둘, 셋, 넷, 5개를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하게 되면 어때요? 더 볼록 튀어나오게 돼 있겠죠? 여기 있는 맞춰주고 상태에서 이제 기어들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구현해낼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 것은 자, 피니언 기어 소를 이용해서 뒤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좀 빼줄게요. 들어가 있는 상태 만들고 자, 이거 피니언 기어를 넣을 때는 우리 하나 빠졌는데 여기 또 와셔를 넣어줄 거예요. 와셔를 넣어주는 여기서 와셔를 넣어준 이유는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와셔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간격이 안 맞아서 다시 조절하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와셔를 넣은 상태에서 똑같이 폴리를 넣어줄게요. 작은 폴리를 넣어주고 얘를 고정해주면 와셔가 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너무 꽉 서로 2개가 붙게 되면 여기 있는 마찰이 심해서 부드럽게 안 돌아가거든요. 이때는 간격을 조금만 넓혀줘서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손으로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간격이 또 너무 멀려지면 덜컹덜컹거리지 않게끔 주의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덜컹거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형태로 완성이 되었죠. 자,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꽉 조여줘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터에서 여기까지 힘을 전달해 줄 건데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면 우리는 이번에 벨트를 이용할 거예요. 벨트는 장점이 뭐죠? 원리 있는 곳까지 쉽게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벨트를 이용해서 그리고 벨트를 걸어주게 되면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여러 개 연결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움직여지는 형태로 모터의 힘이 여기 축까지 전달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뭘 해야 돼요? 프로펠러도 돌리려면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미리 마찬가지로 와셔를 넣어준 상태에서 얘를 연결해주면 어때요?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아가는 형태, 우리 감속장치 배웠던 것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음번에 프로펠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펠러 만들 때는 보신 바와 같이 15구짜리 스트립을 2개를 이용해서 X자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폴리중을 연결해서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여기는 플라스틱 평판을 이용해서 날개를 접어주면 돼요. 근데 플라스틱 평판 만들 때 이번에는 와셔를 안 껴도 상관없는 게 힘을 받는 애가 아니라 그냥 단지 저번처럼 구겨지거나 휘어져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힘을 줘서 우리가 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가 위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여기에 고정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프로펠러가 완성됐다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지붕 형태 또한 플라스틱 평판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플라스틱 평판을 이용해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힘을 받기 때문에 와셔를 이용해도 집안 한 번처럼 와셔를 이용해도 되고 얘를 오히려 볼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너트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어때요? 지난번에 와시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힘을 줘도 너트가 막아주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죠? 빠지지가 않게끔 되겠죠.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연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프로펠러를 앞에 연결해주고 중간에 이게 안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정 부식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완성되는 풍차 로봇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부식 넣어주고 마무리해서 결단해주면 완성된 풍차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풍차 로봇이 완성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LED와 슈퍼콘을 달고 그 다음에 접촉 센서를 이용해서 작동하게 되면 어때요? 활동실대로 우리가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LED는 거기 보이는 바와 같이 1번 권의 포트에 꽂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센서 꽂을 거고 모터를 연결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활동실이 뭐예요? 첫 번째 M1의 모터에 꽂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가는데 눌러주면 센서를 눌러주게 되면 돌아가는 그렇죠? 접촉 센서에서 손을 떼게 되면 안 움직이고 접촉 센서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M2에 모터에 꽂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 형태가 진행돼요. 그렇지만 내가 막아주면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손을 떼어주게 되면 움직이는 형태의 풍차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것대로 활동해 보시면 되고요. 만든 풍차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하지만 내 풍차가 너무 가는 게 싫다. 그럼 우리 배웠던 거 조금만 응용하게 되면 어때요? 요거의 위치를 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게 작은 걸 눌러가니 힘은 약해지겠지만 속도가 빨라지는 풍차가 아닌 선풍기처럼 운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활동실 다 한 친구들은 그거에 맞춰서 내 거를 풍차를
선풍기처럼 활동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만든 풍차 로봇은 잘 작동하였나요? 우리가 그럼 풍차 로봇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풍차 로봇을 뭘로 배웠어요? 감속장치로 배웠죠. 그쵸? 감속장치는 어때요? 돌아가는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쵸? 느리게 되겠죠? 느린 대신에 어때요?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도 큰 날개에 있는 풍차를 돌릴 수가 있겠죠? 대신 천천히 돌아가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센서는 어떤 센서를 사용했나요? 그쵸? 접촉해서 누르는 접촉 센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슈퍼콘에 내장되어 있는 슈퍼콘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죠. 그리고 동력은 DC 모터에서 갖고 와서 사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만들면서 풍차 로봇을 만들면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감속 장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는 기어를 통해서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때 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거나 다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 또한 살펴봤습니다. 힘을 선택할 것인지 속도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장치, 가속 장치와 감속 장치를 사용하면 되겠죠. 오늘은 가속 장치와 감속 장치 중에서 감속 장치를 이용한 풍차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로봇을 재밌게 갖고 놀면서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